안녕하십니까, 허광호입니다. 지난주에 이어서 술과 시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는 시경에 있는 술에 관련된 이야기나 중국 시인들의 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,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시인 한 분을 더 소개하고,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시인들, 그 다음에 현대 한국 시인들이 술에 관해서 어떤 시를 지었나 하는 거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중국 시인들 중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백낙천, 백거이라는 시인에 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. 이 백낙천 선생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태백, 이백보다 조금 이제 후의 사람입니다. 같은 당나라긴 한데 약간 당나라 중기 때 사람이시죠. 그래서 백거이의 음주 스타일을 알 수 있는 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. 술을 권하며 권주라는 시입니다. 첫 술잔을 권하노니 이 사람아 사양 말게, 둘째 잔을 권하노니 이 사람아 의심 말게, 셋째 잔을 또 권하니 이제 내 맘 알아주네. 그래서 내 얼굴은 오늘날이 어제보다 늙었어도 취했을 때 내 마음은 깰 때보다 훨씬 낫다네. 하늘과 땅 가득하고 절로절로 장구하며 달과 해는 서로서로 달려가며 세월이 가네. 죽고 나서 쌓아둔 금이 북두성에 이를 정도로 많다 할지라도 살아생전에 마셔대는 한 잔 술보다 못하네. 이 중국 사람들, 특히 중국 시인들은 약간 이게 과장하는 시를 많이 이제 씁니다. 그래서 이 백낙천도 금이 쌓으면 북두성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죠. 암만 재산이 많더라도 살아생전에 마시는 한 잔 술만 못하니 술 한 잔 같이 즐기세 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의 이제 시였고요. 그다음에 이제 술을 대하면서 이런 시입니다. 달팽이 뿌리 위에서 무슨 일로 다투나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옥신각신하고 정치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투는 건 전부 달팽이 뿌리 위에서 다투는 거나 똑같다, 이런 얘기입니다. 달팽이 뿔이 두 개 있는데 오른쪽 뿔과 왼쪽 뿔에 각각 그 나라들이 있다, 이런 이제 설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른쪽 뿔에 있는 나라에서 군사를 파견해서 왼쪽 뿔 위에 있는 나라를 침공하고 이런 식으로 다투는 게 인생살이다. 마치 그와 같다. 그런 조그만 데서 아웅다웅 하는 게 인생살이다, 이런 얘기죠. 부싯돌 번쩍이는 찰나에 몸을 맡기네. 우리가 한평생 사는 거 70, 80이라는 건 부싯돌이 번쩍하는 찰나나 똑같다. 그러니까 부싯돌 번쩍하는 그 짧은 시간, 그다음에 달팽이 뿔 위에서 티각태각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부유한 대로 가난한 대로 잠시나마 즐거우니 입을 벌려 웃지 않으면 바보로세. 그러니까 술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그런 좁은 데서 옥닥각닥하고 그 짧은 시절 거기서 원순이 나쁜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니 싸우지 말고 술 한잔 하자,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한 거죠. 그다음에 백거이가 어떤 때 술이 없으면 괴로운가 하는 걸 또 이제 노래한 게 있습니다. 어떨 때 술 없으면 괴로운가. 헤어졌던 벗을 만나 정담을 나눌 때 둘 다 청운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허옇게 샘머리에
서로 논란해. 늙어서 이제 만난 거죠. 젊었을 때 헤어졌던 친구가 20년 전 헤어져서는 삼천리 밖을 서로 떠돌았네. 이럴 때 한 잔의 술이 없다면 무엇으로 평생의 사연을 서로 풀 수 있겠나 하고 이제 노래를 한 겁니다. 이렇게 오래된 친구를 만나 가지고 머리 허옇게 된 다음에 젊은 시절에 만났던 친구가 허옇게 된 다음에 이제 그 회포를 풀려면 술 한잔 해야지 하는 그런 노래를 한 거죠. 이렇게 그 백낙천이 이제 그런 노래를 했는데 그 술 하면 이제 첫 번째 생각나는 조선 시인은 지난 시간에 맨 처음에 제가 정송강의 장진주사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송강이 술에 관련된 시조도 참 많이 썼습니다. 그 중에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송강은 1536년에서 1593년 그 조선 중기에 이제 문인인데 정치적으로는 약간 이 저 정철 송강에 관해서 서로 이제 그 의견이 많이 다르고 그 뭐야 이제 당파 싸움을 많이 했다. 이런 이제 그 평도 좀 있습니다. 그러나 어떻든 시에 관해서는 가사와 시조가 아주 이제 그 좋은 그 시를 이제 많이 남긴 사람이죠. 그 정송강이 남긴 이제 시조를 하나 보겠습니다. 시조입니다. 이게 제너머 송건농 집에 수릭단 말 어제 듣고 눈소 발로 박차 얹히노와 지질 타고 아이야 내 건농 계시냐 정자수 왔다 하여라. 이게 짧은 시입니다. 이게 뭐 한 40몇 자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감이 있어요. 이 시가요. 송건농이라는 자기 친구 집에 수릭다는 말을 어저께 들었어요. 어제. 그래놓고 오늘 가는데 얼마나 급합니까? 이제 빨리 가서 술 한잔 먹어야 되니까 친구 만나가지고. 그러니까 누운 소를 발로 막 차가지고 거기 얹혀 놓아서 그냥 천천히 타는 것도 아니고 지질 타서 후다닥 지질 탄다는 거죠. 그 다음엔 벌써 어떻게 되죠? 바로 이제 성원농 집에 금방 가요. 그 시간이 그냥 생략이 된 거죠. 빠른 시간 내에 벌써 송건농 집 앞에 다다른 거예요. 아이야, 네 건농 계시냐? 나 정자수 왔다고 그래라. 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나타낸 그런 시가 되겠죠. 술 먹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마음을 잘 표현한 시입니다. 이 시가. 그다음에 이제 그 송강하고 비슷한 시대에 사신 분의 우리가 잘 아는 한석봉이라고 이제 글씨로도 유명한 분이시긴 하지만 석봉 한호라는 분이 이분도 시조를 몇 수 남겼어요. 그래서 이 시조 중에 이제 이런 시조가 있었습니다. 집방성 내지 말라 낙엽엔들 못 앉으랴. 솔불 혀지 마라 어제 진달 돋아온다. 아이야 박주 산첼 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. 뭐 어디 가서 낙엽에 앉고 그다음에 달이 휘영청 떠오르는 거죠. 휘영청 떠오르는 밝은 달빛에서 뭐 안주가 뭐 꼭 좋을 필요가 있냐? 그 텁텁한 술이라도 같이 이제 한 잔 나누면 되는 거지 하는 그런 아주 그 소탈한 마음을 잘 표현한 시입니다. 그래서 이 한석봉이 이제 글씨만 잘 쓴 건 아니고 이런 풍류를 아는 분이었다라는 게 이분이 시조를 그렇게 많이 남기지는 않으셨어요. 위에 보면 송강 정철은 한 근 100수 가까이 이제 시조를 남기셨는데 시조 많은 시조를 썼고 그다음에 가사도 뭐 관동별곡, 뭐 삼이인곡, 송미인곡 이렇게 가사도 많이 쓰셨죠. 그래서 이분은 송강 정철은 이제 시인으로 유명한 분이긴 한데 석봉 한호는
글로 유명하신 분이지 시를 많이 남기시는 않은데 시조를 한 서너 수 남기셨습니다. 그 중에 이처럼 풍류 있는 시조를 또 남기신 분이죠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선 시인들이 한시도 많이 지었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한시를 여러분들한테 조선 시인들이 쓰신 한시는 많이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,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이 시조가 한시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더 잘 표현해주는 우리의 시다,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시조가 대략 지금 한 그 약간 글자가 좀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근 만수 가까이가 지금 있고요. 그 중에 이제 글자 비슷한 거 빼서 다 합치면 한 7,000수, 6,800수 정도의 시조가 지금까지 남겨진 거로 그렇게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조선의 시인들이 그 시조를 남겼던 거죠. 그 다음에 신흠이란 분은, 이분도 이제 송강정철하고 비슷한 시대 1566년서부터 1628년이니까 그때 사셨던 분이에요. 그분도 이제 이런 시를 남기셨어요. 술이 몇 가지냐, 청주와 탁주로다. 이야기를 들으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태백의 시를 설명하면서 그 이태백이가 나는 청주도 다 마셨고 탁주도 다 마셔서 이제 신선이 돼야 되겠다. 뭐 하나는 현인이고 하나는 성인이 마시는 술인데 난 둘 다 마셨으니까 신선이 돼야 되겠다.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 청주와 탁주라는 게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맑은 술, 그다음에 막걸리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옛날 분들은 그 이태백이가 얘기한 청주 탁주, 현인과 성인,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걸 많이 쓰신 겁니다. 그래서 먹고 취할 망정 청탁이 관계하랴. 달 밝고 풍청한 밤이오니 아니 깬들 어떠리 하고 그 신음이란 분이 또 이제 냈고요. 신음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. 술 먹고 노는 일을 나도 웬 줄 알건만, 외다는 거는 잘못됐다, 그르다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술 먹고 노는 일이 나도 그릇된 것이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신릉군 무덤 위에 밭 가는 줄 못 보셔나. 백년이 초초하니 아니 놀고 어리리. 신릉군이란 분은 그 중국의 옛날에 아주 권세가 많았던 그 분이에요. 그래가지고 뭐 식객도 많고 아주 잘 사셨고 그런 분인데 그 유명했던 분이죠.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유명 인사인 거죠. 유명 인사. 그런 유명 인사 신릉군도 돌아가신 지 뭐 몇백 년 안 돼가지고 그 신릉군이 쓴 무덤이 없어져 가지고 그 위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뭐가 발견됐는데 아 이게 신릉군 무덤이구나 이랬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유명 인사도 죽어서 몇백 년 지나지 않으면 이렇게 그 무덤이 저기 밭이 돼버린 때인데 술 한잔 먹고 놀지 않을 수 있겠냐. 이렇게 이제 노래하신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비슷한 때 그 김육이라는 분의 그 시입니다. 자네 집에 술 있거든 부디 날 부르시소. 내 집에 꽃 피면 뭐 모란꽃이 피든 뭐 아니면 뭐 매화꽃이 피든 꽃이 피면 나도 자네를 청해 옴세. 백년 덧시름 잊을 일 은은코자 하노라. 술 한잔 하면서 친구하고 이렇게 논의는 모습을 또 그린 거죠. 황희정승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죠. 황희정승. 이분도 이 시조를 남기셨어요. 대추볼 붉은 고래 밤은 어이 뜻들으며 벼벤 구루에 개는 어이 내리는 곳 술익자 채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야리. 이게 무슨 얘기냐?
대추나 밤이 이제 대추가 있고 밤도 뚝뚝 떨어지고 이게 대추 밤 다 이거 안주죠, 안주. 그다음에 별을 벤 구루터기에 옛날에 그 논깨, 민물깨, 이게 민물깨도 이게 좋은 안주감입니다. 민물깨도 막 내려오고, 그러니까 이게 좋은 안주가 저절로 막 이렇게 주변에 많이 생기니까 술을 읽는데 술을 걸를 채장수가 또 바로 지나갑니다. 그러니까 딱 술 먹기 좋은 게 다 갖춰진 거죠. 좋은 안주, 술인데 차에다 걸러서 뭐라 채장수가 돌아가니까 아니 먹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걸 이제 노래하신 거죠. 그다음에 이분은 조금 후대분이에요. 이종보. 꽃피면 달 생각하고, 달 밝으면 술 생각하고, 꽃피자 달 박자, 술 얻으면 그다음에 뭐야, 벗을 생각하네. 꽃과 달과 술이 있으면 벗이 생각나는 겁니다. 꽃 아래서 벗 때리고 저 완월 장취, 그러니까 달 구경하면서 달을 감상하면서 길게 한번 취해보자, 이런 노래가 되겠습니다. 이분은 이제 그 언제뿐인지 알려지질 않았는데 이분이 또 이런 약간 이건 사설 시조입니다. 사설 시조. 그래서 꽃고롱, 이 꽃고롱이는 이제 의성어입니다. 의성어. 그러니까 뭐 그 뻐꾸기 우는 소리를 이제 이렇게, 아니면 무슨 저 산비둘기 우는 소리 뭐 이런 거를 저렇게 의성어로 이제 표현했답니다. 꽃고롱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잃어보니 작은 아들은 글 읽고, 글 읽는 소리도 참 아들이 글 읽는 소리 좋다고 그러죠. 작은 아들은 글 읽고 며느라기는 배 짜는데 옆에서 어린 손자는 꽃놀이 한다. 그러니까 아주 참 평화로운 집안 풍경이죠. 딱 때 맞춰 가지고 아내가 지엄이가 술 거르며 맛보라고 하더라. 그러니까 이게 한가한 집안에 아주 아들, 며느리, 손자 이렇게 다 이렇게 평화롭게 있는데 마침 아내가 술 걸러 가지고 한 잔 드세요 하니까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를 이제 노래한 거죠. 윤선도라는 분도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오후가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제 배우셨으니까, 그 윤선도라는 분이 지은 또 술과 관련된 시조입니다.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그리운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.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 내자 좋아하노라. 그러니까 술잔 한 잔 들고 먼 산 쳐다보면 하여튼 다 이렇게 좋더라 하는 걸 윤선도 또 시인이 노래한 거죠. 살아서 먹던 술을 죽은 후에 내 알더냐. 팔진미 천일주를 가득 버려 놓았던들 공산에 긴 잠 든 후에 다 허사인가 하노라. 그러니까 죽은 뒤에는 뭐 다 허사니까 살아생전에 술 즐기자, 그런 얘기가 또 되겠습니다. 그림을 또 한 수 좀 보시죠. 이제 이거 드디어 자 삼연육곽을 하면서 이제 술 한 잔 먹으려고 이제 꽃피는 뭐 진달래 같아 보이죠. 진달래 피는 바깥에 나가고 저 밑에서 주모가 술병 들고 이제 막 옵니다. 이제 술 한 잔 하시면서 음악도 듣고 이제 시도 한 수 여기서 같이 이제 읊으시겠죠. 역시 그런 옛 그림이 되겠고요. 이것도 이미 이제 이렇게 이건 집안입니다. 예. 소나무 가지가 축축 늘어진 집안에서 기생들 불러가지고 이 밑에는 이제 연꽃이 핀 연못이 있고
연못 옆에서 이렇게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그 술 한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. 저쪽 끝에 계신 분은 벌써 조금 취하신가 봐요, 벌써. 그렇죠?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기생되고 희롱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 시인들을 얘기는 대강 했고, 우리가 김소월 시인이 술에 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. 김소월 시인은 뭐 이제 다들 뭐 유명하니까 잘 아십니다만, 뭐 진달래꽃 뭐 이런 거나 뭐 그다음에 뭐 잔디 금잔디 이런 약간 토속적인 노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, 이분도 그 술에 관해서 노래하셨어요. 벗은 서름에서 반갑고 님은 사랑해서 좋아라. 딸기꽃 피어서 향기로운 때를 고초의 붉은 열매 익어가는 마음을 그대여 부르라 나는 마시리. 그래서 술 한잔 마시면서 부른 노래를 김소월이라는 시인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김소월 시인의 술에 대한 노래는 사실 이 노래는 이 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건 아닙니다. 뭐 진달래꽃이나 뭐 금잔디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만, 역시 김소월 시인도 이렇게 술에 관한 노래가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. 조지훈 시인의 완화삼도 보시면 술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. 차운산 바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다. 구름 흘러가는 물길 700리. 물길 700리 한 걸 보면 이게 이제 낙동강입니다. 낙동강. 조지훈 시인도 낙동강 근처 조금 떨어진 데이긴 합니다만, 그 지금 경상북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고향이시거든요. 그래서 낙동강 700리 하는 얘기들을 옛날에 많이 했죠. 나그네 긴 솜에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.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지리라. 다정하고 한마음도 병인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. 이런 노래를 부르셨어요. 그래서 강마을에 술이 익는 저녁 노을 이런 표현이 있었고, 이 밑에 표현은 사실은 이존원이라는 조선의 시조 시인의 시에서 지금 개념으로 얘기하면 조금 표절이죠. 다정하고 한번 다정도 뭐 이게 약간 이제 표절 느낌이 나죠. 근데 옛날 시인들은 그렇게 뭐 한시나 이런 데 보면 그 다른 분들의 시에서 얻은 감흥을 빌려다가 내시로 표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이분도 좀 그런 거고요. 박목월 시인이 나그네에서 이 조지훈 시인께 거진 비슷하게 보입니다.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.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. 이분은 이제 남도 300리예요. 아까 조지훈 씨는 낙동강 700리를 얘기하는데,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정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. 이런 부분도 뭐 이분들은 뭐 거진 친구셨으니까 조지훈 시인 거를 보고 박목월 시인이 이렇게 또 시를 지으신 거예요. 그다음에 정호승 시인 거를 한번 보죠. 술 한 잔.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. 그래서 쭉 나오고 맨 뒤가 인생은 나를 위해 단 한 번도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. 나는 몇 번이나 인생에게 술을 사주었지만 인생은 그랬다 하는 게 나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생진 시인의 술에 취한 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요 가운데 요 초록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나는 내 말만 하고 바다는 제 말만 하며 술은 내가 마시는데 취하긴 바다가 취하고 성산포에서는 바다가 술에 더 약하다. 이렇게 이생진 시인이 성산포에서 술 마시고 부르는 노래를 또 노래하신 분이 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술과 시에 관해서
오늘은 그 조선시대 시인들의 시조와 한국 현대 시인들의 그 술에 관한 시를 조금 소개해 올렸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